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제 19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문제 19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 시기의 결정은 취득가액 산정에 중요하다. 의제 취득 시기에 옳은 것.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바로 소득세법상 취득 시기 의제입니다. 첫 번째,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1985년 1월 1일 날 취득으로 의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및 출자 지분입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 즉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이죠. 주식 및 출자 지분. 주식 및 출자 지분은 1986년 1월 1일 날 취득으로 의제합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다시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으로 의제하고, 그리고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것은 4번이 되겠네요. 19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비과세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과세가 된다는 것이죠. 1번. 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국내에 있는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 양도, 외국에 있는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여러분, 국외, 해외에 있는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납세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3번.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비거주자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죠. 4번이 틀렸는데요.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지요.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을 양도했다. 미국에 사는 타이거 우즈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그때는 납세 의무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겠습니다.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타이거 우즈가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그 나라에다 세금 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과세권에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겠죠. 5번.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해외로 출국할 때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보유기간 관계없이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는데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1번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도 있고 자본적 지출도 있고 직접 양도비용이 있습니다. 뭐 직접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인지대금, 공증비용, 뭐 또 소개비, 중개인 수수료, 증권거래세 뭐 이런 것들이 직접 양도비용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취득세 납부했다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 및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등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맞는 얘기인데 왜 틀렸느냐? 모든 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양도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 모든 틀렸습니다. 모든 자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취득세 낼 때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그죠? 우리가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도 납부하고 지방교육세도 납부하니까 경비로 인정받겠죠. 그런데 분양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 역시 부가가치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 시 쟁생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5번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또 그 취득가액과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철거비용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철거했더니 고물이 나오더라. 폐물매각가치, 잔설처분가액, 잔설처분가액이라고 해서는 폐물매각가치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는데 그 건물의 취득가액에다가 지금 철거 비용을 더해서 만약에 그 폐물을 처분했다면 폐물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역시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22번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틀린 것.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은 양도차익이 나오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틀린 겁니다. 양도가액은 그 자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익금액이다. 그죠? 양도가액은 들어온 돈이죠. 총수익금액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는 총수익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하거나 소비된 자산 가치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외에 보유기간 중에 발생된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한다. 쓰세요. 뭐가 될까요?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그죠? 자본적 지출. 그리고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비용이 되겠죠.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비용이 되겠습니다. 3번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에 필요경비를 가산한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그렇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거지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빼게 되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네 번째,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 차익을 산출한 다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틀렸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야 됩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뭘 뺀다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야 됩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은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로 곱하여 계산한다. 그쵸?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되는데요. 여러분, 고급주택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고급주택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고급주택의 양도 차익은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그죠?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은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번에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자산의 장기 보유로 인한 세금의 결집 효과를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렇죠? 혜택을 많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득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공제하게 되면 소득 금액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은 토지와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연도 중 골프 회원권만을 양도하는 경우, 여러분, 골프 회원권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으로서 기타 자산에 들어갑니다. 골프 회원권을 만을 양도하는 경우 골프 회원권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쵸? 골프 회원권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4번.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해당 연도 중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연도라는 것은 당해 연도죠.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했다면 양도 자산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았어요. 토지 250, 건물 250 각각 공제받을 수 없지요. 그룹별 공제 가능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 원을 공제받는데요. 1그룹은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에 대해서 연 250만 원,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해서 연 250만 원. 그러니까 1그룹 250, 2그룹 250이니까 올해 토지를 팔고 25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건물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6번.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는 적용된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7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를 팔았어요. 매매 차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 매매업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1세대 3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할 때, 그쵸? 1세대 3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24번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상 건물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죠. 여러분, 미등기 자산은 토지나 건물을 미등기로 하게 되면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2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 그렇죠? 토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입니다. 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지만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고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받는데요. 3년 이상만 되겠습니다. 여기는 2년 6개월이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건물의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3년에서 4년은 10%, 4년에서 5년은 12%, 5년에서 6년은 15% 이렇게 10년 이상을 보유하면 30%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9년이면 27%가 되겠습니다. 4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건물의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5번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그죠? 토지와 건물을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1세대 1주택일 때는 최고 80%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5번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단 거주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1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 미등기 양도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 즉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토지, 건물에 한정하여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틀렸죠? 토지와 건물만 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쵸? 1세대 1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최고 80%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 5번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적용이 된다. 그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5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당연히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소득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배우자, 자 여러분,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직계비속에게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했습니다. 제3자에게. 그때는 양도로 보지 않고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거기 나왔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소득세 2월 과세입니다. 얘가 양도한 것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고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래서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당에 거기 나왔죠. 당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 만약에 2000년 3월에 취득했다면, 그리고 양도한 게 만약에 이때 남편이 2000년도 3월에 사가지고 증여를 2010년도에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이것을 2013년도에 양도했다면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했잖아요. 그쵸? 이때는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일로부터 배우자가 양도하는 날까지 이때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아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거기 2월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당초 취득한 날로부터 부인이 양도하는 날까지 보유기간으로 보아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6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